2년차 경매 전문가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권리 분석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멤버님이 상담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대박 물건 찾았어요. 시세가 1억 3,300인 아파트가 5,400만 원에 나온 거예요. 시세보다 41%까지 저렴한 물건이네요. 처음 부동산 경매를 시작할 때 얼마나 이런 물건 보면은 가슴이 설레는지 저도 압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물건들 보고 와, 대박이다. 시세가 반값이라니. 아니, 반값도 아니고 40%라니. 완전 솔깃하죠? 하지만 보통 이런 물건들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은요,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때까지 아무도 안 가져가지 않거든요. 한번 물건 자세히 살펴볼게요. 해당 물건은 2023 타경 581-012 길동에 있는, 여기 아파트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모양새가 아파트라고 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이죠. 근데 이제 요 지역에 아파트라는 이름을 가진 빌라 같은 물건들이 꽤나 많습니다. 해당 물건도 그런 물건이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네요. 감정가가 1억 3,300이고 2번, 3번, 5번까지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최저가가 5,400만 원. 자, 이렇게 많이 유찰된 것들 중에서 사실 먹을 게 없다. 왜 그럴까요? 아주 심각한 권리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여기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최땡땡님 임차인은요, 보증금이 자그마치 1억 3,650만 원인데요. 자, 1억 3,650만 원의 보증금을 낸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지금 대항력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대항력이 있는 이 임차인이 만약에 멤버님이 혹시라도 이제 6천만 원의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 라고 하면 6천만 원은 법원에서 배당을 받겠지만 그 외의 금액들, 한 얼마죠? 한 8천 정도 되는 금액들은 따로 이 임차인한테 따로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낙찰자는 낙찰을 얼마에 받던 상관없이 돈은 1억 3,600은 무조건 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경매 집행 비용 뭐 이런 거 하면은 한 1억 4천 정도로 낙찰을 받아야 되는 물건이고, 내가 얼마나 싸게 받든지 상관없이 못 받은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따로 내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물건의 가치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이 신권 여기 감정가가 1억 3,300이죠. 임차인의 보증금이 이 집의 가치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이런 물건은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 없는 물건입니다. 가장 흔하게 위험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대박 물건은 실제로는 시세보다 더 비싼 폭탄 물건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게 권리 분석이고요. 권리 분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사실 부동산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건물, 뭐 위치, 시세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건 얼마나 저렴하게 낙찰 받는 건데요.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이 권리 관계는요, 미묘합니다. 복잡합니다. 마치 인간관계처럼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권리 분석 3단계 체크리스트 알려드릴게요. 먼저 집주인이 사는 집은요, 말소 기준 권리를 확인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 권리가 다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말소되었다라고 하고요. 어떤 기준을 시작으로 그 밑에 권리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집주인이 사는 집에선 권리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 집은 낙찰자에게 이전되면서 다시 깨끗한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라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고 있어요. 임차인은 힘이 있어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고요. 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 이 사람이 배당을 잘 받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대항력과 배당은 별개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권리 분석의 대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3단계는요. 이 힘이 있는 임차인, 이 사람은 우리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예시로 들었던 바로 그 임차인이죠. 이분이 배당을 잘 받아갈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이 물건의 가치가 1억 4천을 훌쩍 넘는 2억 4천이라면 이 물건 낙찰 받아서 임차인이 배당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은 가치가 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더 작기 때문에 얼마의 낙찰을 받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계속 유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물건을 입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잘 받는지 못 받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권리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우리 지금 스피드 옥션에서 물건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소기준 권리 찾고 임차인의 권리 확인하고 선순위 임차인이란 배당까지 확인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임차인 정보가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는요. 입찰 전날 아니 입찰 당일에도 수시로 변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매에서 대박은 운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에서 나옵니다. 자, 이 권리분석 3단계 가이드 아래 제가 링크 남겨드릴게요.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경매를 잘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사례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